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갖춰 스스로 월드클래스 자리로 올라선 멋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 인성이 잡는 발목에 한 차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동네벽을 자처하는 그의 선택이 너무 안쓰러운 요즘인데요. 진작에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나 리버풀에서 훨훨 날아다니길, 주전 경쟁 펼치더라도 행복한 축구하길 기원했건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동료와 전술머리 없지만 호방한 감독 밑에서 고생을 그야말로 작살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날렵한 최신의 전투기를 출격했지만 그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그렇다고 수비수도 아닌 선수로 전락해 허공만 날아다니다가 야 손흥민 수비 가담하라고 라는 포스탁 감독의 불호령에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만 보내다 심각한 표정으로 교체 아웃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공격하려 해도 패스는 오지 않고 측면 미드필더라는 메디슨은 제대로 공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다행히 워낙 기본기가 충실하니 한 번씩 경기에서 메디슨이나 존슨, 사례의 컨디션이 올라올 때 3박자가 짠짠짠 맞으면 걸린 기회는 분명히 골로 연결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한국 팬들이나 스스로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 또한 우리 소니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떤 협상도 없이 토트넘이 내민 재계약에 쉽게 사인해주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현지에서 포스탁 감독의 전술 부재와 지도력 부재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비판 기사를 내며 한바탕 여론이 만들어진 이후 늘 소니를 눈여겨보던 맨시티와 리버풀에서 경쟁적으로 손흥민과의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합니다. 경기력에 대해 손흥민 책임론을 꺼내들 수도 있는 또 잉글랜드 특유의 동양인 차별적인 감성을 담아 손흥민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흥민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며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는 상황이 말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주한 포스탁 감독의 배신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런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는 영국 명문 클럽의 영입 동향에 대한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제대로 공을 잡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수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게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니는 그저 그렇게 비난받을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탁 감독은 지금까지 얼마나 손흥민을 아끼고 칭찬했는지와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만 본다면 자신은 뒤로 쏙 빠지고 자신의 전술 부족과 용인술 부족으로 인한 대패에 대한 책임을 손흥민 선수에게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주장 뒤에 숨어 그가 비난 세례를 받도록 만들 뿐이니까요. 이게 정당한 일일까요? 오죽하면 이번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던 메디슨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소니가 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과 감독과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만 하는 임무다.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보내야만 한다. 손흥민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을 주눅들게 한다. 나 역시 피치를 바짝 올려야 한다. 소니가 하프라인 안에서 수비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면 상대팀은 토트넘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금방 파악하고 만다.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대응을 다양하게 바꾸고 선수 교체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르고 전투적인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소니는 수비수가 아니다. 교체 선수도 아니다. 소니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라고 말했다는 메디슨. 괜히 그가 고마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한 경기 한 경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번 경기는 그냥 보통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확실하게 4위를 수성할 수 있는 경기였지만 전반 30분과 33분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한 데다가 후반전도 빠르게 골을 허용하면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거든요. 즉 결과만이 아니라 내용도 형편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 복귀를 위해 빅4 목표를 안고 있던 토트넘은 18승 6무 7패로 아스톤 빌라와 골 득실에서 뒤지면서 5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뉴캐슬의 맞춤 전술에 토트넘이 완전히 당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상대의 파이브백에 토트넘은 아무런 공략도 하지 못하면서 공격 기회를 허비했는데요. 실점 장면 역시 토트넘 베르너가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자멸하는 모양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피로도 혹은 기량 저하에 따른 실수를 놓치지 않은 뉴캐슬의 노련함도 돋보였습니다. 첫 번째 골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전반 30분 공을 놓치자 전방에 있던 고든이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은 뒤 자동문 수비수 우도기를 제치고 기회를 잡은 건데요. 여기서 또 그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른 공격수인 이삭을 향해 패스했고 판더펜을 제친 뒤 그대로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서가게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전열을 재정비하기도 부족한 시간인 2분 후 바로 토트넘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포르가 부정확한 백패스를 한 것을 고든이 가로챘는데 이를 잡고 고든이 질주하면서 판더펜조차 제치고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간 겁니다. 전반 후반부에 완전히 기세 싸움에서 밀린 토트넘은 이후 제대로 발을 펴지 못했고요. 이후 손흥민 선수는 두 번의 심각한 턴오버를 경험한 뒤 강판됩니다. 공격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터치나 볼 플레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도 눈에 띕니다. 수비에서의 두 번의 실책이 그대로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선제골이 너무 허무하게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모습이었죠. 당연히 최악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경기가 끝나고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5.9점의 평점을 내리며 팀 내 세 번째로 낮은 평점을 부여했고 데일리메일도 마찬가지로 4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영국 현지 언론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이 잘하진 못했지만 손흥민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데일리메일 기자는 최전방에서 고립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으나 공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해 중원까지 직접 내려와 공을 가져가려 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보여준 최악의 경기력이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꽤나 흔한 일이었다.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향해 소리치며 수비에 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손흥민에게는 콘테 감독 체제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논평하는데요. 또 다른 현지 언론 풋볼 런던은 한 줄 더 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토트넘 주장에게 너무나 나쁜 하루였다. 그는 중앙에서 공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거기다 두 골 모두 그가 소유권을 잃고 턴오버를 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나와야만 했다. 토니는 교체 아웃되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표정이 굳은 채 나오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악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없이 어두운 그의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위와 자신의 경기력에 불만족한 손흥민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발언을 했죠. 이어 포스텍 감독의 전술 부족이라는 약점도 명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담긴 건데요. 손흥민은 공을 26번밖에 터치하지 못했고 슈팅과 드리블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안 왔다가 아니라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접적인 지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기자는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토트넘 수비진 쪽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손흥민은 후방으로 내려와 강하게 버티며 공을 지켜내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다. 손흥민은 골문을 향해 달려나갈 때 더 편안하고 파괴적인 힘을 뿜어낸다. 손흥민은 원톱에서도 잘해내는 선수지만 사이드에서 치고 나가는 경기에 더 능한 선수다. 토트넘의 얇은 선수층 때문에 애꿎은 손흥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확실히 포스텍 감독 체제 아래의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대로 받쳐주는 선수들이 뛰어줄 때면 대승 혹은 역전을,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피하고 마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떠나든 레비 회장이 선수층을 두텁게 만드는 영입 투자를 하든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리버풀과 맨시티에서는 손흥민 영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이적 시장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해 다양한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다가올 시즌 리버풀에서는 클럽 감독은 없지만 든든한 수비진이, 맨시티에서는 김덕배 등 명불허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소니의 뒤를 받쳐줄 수 있고 또 최전방에서는 홀란다가 원톱을 뛰며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죠. 한 팀에서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배울 점이 있는 명문팀에서 전술 훈련도 월드클래스 동료와 감독도 경험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가 기세를 잡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